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론TV입니다. 테슬라가 6배 상승할 수 있다라고 여전히 믿는 인물이 있습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스바루도 테슬라에 가입을 했어요. 스바루 웰컴입니다. 자, 그리고 11월 FOMC 결과가 발표가 되었어요. 오늘 증시가 오른 거 보니까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있을 법도 한데요. 이것 역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연내 금리 인상이 한 차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준 파월 의장이 힌트를 주었어요.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3대 지수 현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13,060일까지 올라왔어요. 1.64%나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장 막판에 좀 더 상승세를 키웠어요. FOMC 회의 결과 발표가 우리 시간 새벽 3시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 중에 있었는데요.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더 상승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나스닥이 이렇게 크게 상승한 이유는 첫 번째는 역시나 기술적 반등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제가 12,500에서 12,700 사이에 강력한 지지 라인이 있고 충분히 반등이 가능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오늘 크게 떨어졌어요. 최근에 4.9%를 찍었는데 오늘 4.74%까지 크게 내려왔습니다. 나스닥이 힘을 보탤 만한 이유라고 볼 수 있겠고요. 유가 역시 80불대 초반까지 최근에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 역시 나스닥 상승에 힘을 보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하락은 미국 재무부에서 의도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채금리가 너무 높게 되면 시장에 강력한 긴축 역할을 하게 되고요. 금융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부가 개입한 것으로 판단이 들고 오늘 무엇보다도 중요한 매크로 이슈라고 볼 수 있는 FOMC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기준금리 동결을 했어요. 9월에 이어서 두 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12월 달에 FOMC 한 차례가 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2개월 연속 동결을 했으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 충분히 과거보다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물론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 중단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금리 인상 중단을 선언을 하게 되면 너무나도 강력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되겠죠. 시장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도 급등할 수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최근 국채 금리가 4.9%대까지 오르면서 고공행진을 보여주었어요. 충분히 시장에 긴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그렇게 긴축적으로 갈 필요가 없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대신에 10년물 국채금리와 같은 미국의 장기물 국채금리가 그런 긴축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비둘기파 발언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최근 강달러 그러니까 원달러 하는 기준으로 1350원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주가도 최근 S&P나 나스닥 기준으로 3개월 연속 빠지기도 했습니다. 주식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자, 이러한 매크로 상황이 우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감안하면서 정책을 펴나가겠다라는 거죠. 강달러 현상이 지속이 되면 미국 수출 기업들의 악영향을 줄 수 있겠죠. 낮아진 주식 가격은 미국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면 강력한 기축 정책을 필 수 없다라는 것을 내비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오늘 나스닥이 장 막판에 좀 더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상황이 지난 올해 3월 달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했죠. 자, 200일선이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있는데 200일선을 깨고 내려왔다가 잠시 내려왔다가 이를 돌파하고 대세 상승을 보여주었던 나스닥이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이 충분히 재현될 수 있다. 그간 한 3개월 넘게 조정을 거쳤고 충분히 이격을 메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2, 3개월 전에 나스닥 주가와 200일선의 괴리가 벌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를 메꿀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모습이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나스닥이 레벨업을 하려면 13,100선을 강력하게 뚫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13,100선 이하는 한 단계 낮은 레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가의 레벨이 한 단계 낮다. 13,100선을 뛰어넘고 그리고 이 빨간색 선인 51선마저 뛰어넘으면요. 새로운 트렌드, 상승 트렌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10년물 국채금리가 크게 떨어지고 유가도 떨어지면서 나스닥 위주의 상승이 컸어요. 나스닥 대형주도 오늘 상승이 컸다라고 볼 수 있겠고 유가가 떨어지면서 에너지 주식은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주식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인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최근 주가 하락이 심했는데 오늘 3.79%나 상승한 건 눈에 띄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번 주 상당히 중요한 한 주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시간 목요일 새벽에 FOMC 금리 발표가 있었고 금리는 동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 애플의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증시를 크게 상승시킨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5.5%로 동결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2번 연속 동결한 이유는 인플레이션 둔화와 함께 국채금리 상승을 꼽고 있어요. 자, 저번 주에 미국 PCE 지수가 발표가 되었죠. 9월 달에 근원 PCE 지수가 3.7%까지 내려왔고 시장이 예상하는 만큼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근원 PCE가 3%대까지 또 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인플레이션 둔화 기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 역시 지금 안정화된 모습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국채금리가 거의 5%대까지 치솟았죠. 10년물 기준으로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국채금리 상승이 이미 충분히 긴축 역할을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 금리를 높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하지만 연준 파월 의장은 비둘기파적인 신호를 최대한 안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국제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서 금융 상황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필요성 줄어든 상황이지만 인플레이션이 추가적인 하락세가 이어진다는 확신을 가질 때까지 제약적인 정책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노동시장이 더 둔화되지 않으면 추가 금리 인상 필요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남겨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금리 동결로 인해서 한국의 기준금리는 지금 3.5%인데요. 여전히 200bp 그러니까 2%포인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좀 떨어질 수도 있겠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 3분기 GDP가 나왔었죠. 이게 연율 기준 4.9%나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게 나왔었죠. 기존 경제 활동에 대해서 연준은 견조한 속도로 상승 중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강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미국 경제 아직도 굳건하다, 아직도 튼튼하다,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이 기대된다라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동결되는데 경제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건 주식시장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연내 FOMC가 딱 한 차례 남았죠. 12월이 되겠습니다. 12월 13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FOMC 회의와 관련해서는 아직 금리 인상 여부 결정하지 못했고 각종 지표를 보고 실시간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FOMC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매파적 동결 신호를 내보내는데 노력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시장이 너무 이를 비둘기파적으로 받아들일까봐 걱정한 파월의 고뇌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장이 크게 환호한 부분은 연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그 가능성이 낮아졌다라고 시장이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 발언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름 이후 장기금리가 치솟았죠. 최근에 10년물 국채금리가 5%대까지도 올랐습니다. 자, 이러한 장기 국채금리를 상당히 주시하고 있고 강달러 현상이나 낮아진 주식 가격 등도 향후 우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서 이미 금융시장이 상당히 긴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계속 살피고 있다라는 거죠. 시장을 살핀다라는 말은 금리 인하는 할 수 없을지라도 금리 인상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돌려서 말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금융시장, 환율시장 그러니까 시장을 챙기겠다라는 발언을 한 거예요. 자, 이러자 시장은 12월 13일 다음 FOMC에 대해서 그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낮게 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만 하더라도 12월 13일에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69%였는데 이게 82.8%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은 29%였는데요. 17.2%까지나 뚝 떨어졌어요. FOMC 회의 이후에 시장이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을 상당히 비둘기파적으로 그래도 평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12월 13일까지는 뭐 한 40여일 남아 있으니까 다이나믹하게 바뀔 수는 있지만 기조적인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최근 나오고 있고 충분히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긴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 금리가 한 차례 더 인상될 가능성은 지금 낮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테슬라는 오늘 2.4% 상승한 205.66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틀 연속 반등세 나오고 있고요. 시장에 호전되는 상황과 함께 걸맞추어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틀 연속 상승했으니까 내일까지 상승을 해서 3일 연속 양봉을 만들어주면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도 상당히 지금 떨어진 만큼
내일까지 반등이 이어가면은 추가적인 상승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 목표치로는 230불 정도를 볼 수 있겠고요.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한 180에서 150불대 정도가 어느 정도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50불은 테슬라 연간 EPS 올해 전망 3불 그리고 PER 50을 적용한 수치라고 했죠. 3 곱하기 50, 150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테슬라 자체적으로 좋은 뉴스가 있었어요.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스바르라는 회사가 있죠. 일본 회사라고 볼 수 있겠고 동남아에서는 많이 볼 수 있는 메이커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글로벌적으로 입지가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가 테슬라의 낙스 방식이죠. NACS 이 충전 연합에 가입을 하기로 했어요. 대부분 가입해서 향후 이어지는 행보는 같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대부분 똑같아요. 2024년부터는 일단 이 CCS 충전기에 어댑터를 채용을 해서 그러니까 어댑터를 따로 사야 돼요. 아마 이러한 기업들이 어댑터를 제공해 줄 수 있겠는데 이게 어댑터를 통해서 테슬라 슈퍼차저를 이용을 할 수 있고요. 2025년부터가 중요하죠. 2025년부터 실제로 이 자사 차량에 그 충전 포트를 NACS로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댑터가 없이도 이 슈퍼차저를 이용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2025년부터는 특히 북미에서 테슬라의 서비스 분야요. 이 NACS 방식의 슈퍼차저의 매출은 서비스 분야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서비스 매출이 상당히 늘어날 거예요. 2025년부터 충분히 폭발적으로 그 매출액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이제 테슬라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2025년부터는 바야흐로 테슬라가 자동차만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라 실제로 석유 에너지 회사들처럼 그런 에너지 유통 회사로 이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좋은 뉴스가 나왔고 이제 남은 회사는 한 3개라고 볼 수 있겠어요. 루시드, 폭스바겐, 스텔란티스가 되겠습니다. 스텔란티스는 조만간 충분히 발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폭스바겐은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루시드는 아직 그 판매량이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필요성은 못 느끼는 것 같은데 고객들이 요청을 하고 회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테슬라의 NACS 방식을 채용할 수 있다라고도 조만간 발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어저께 사이버 트럭과 관련된 이 내구성 영상을 보여드렸죠. 이 강력한 활로도 뚫어내지 못하는 그런 차체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어저께 조 로건이라고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의 팟캐스트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가를 같이 피면서 사이버 트럭과 관련된 상당히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어요. 자, 그러자 이 테슬라 라티에서 사이버 트럭과 관련된 소식을 전달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팟캐스트에서 일론 머스크가 한 얘기를 기사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날 팟캐스트에서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 트럭 생산 계획을 20만 대를 제시했어요. 연간 20만 대이고요. 이를 월로 환산하면 16,500대가 되고 주간 생산량은 4,000대에 이르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3분기 실적 발표 때 사이버 트럭 생산을 늘리는데 12에서 18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했어요. 일단 이번 11월 30일에 론칭을 하지만 한 20만 대까지 늘리는 데는 약 한 1년 이상의 세월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계속해서 램프업이 되면서 생산량을 늘려갈 건데 이날 팟캐스트에서 시제품 만드는 건 상당히 쉽지만 대량 생산은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기대감은 낮출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내년에는 사이버 트랙 판매량 최소한 10만 대에서 정말 많으면 20만 대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도 한 9만 대 이상을 보고 있고요. 기리블랙은 내년 판매량 거의 사이버 트랙 20만 대까지도 보고 있어요. 그래도 내년 판매량 그래도 한 9만 대에서 20만 대 사이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의 가장 큰 사이버 트럭 생산량 목표치는 연간 50만 대가 되겠습니다. 연간 50만 대씩 사이버 트럭을 판매를 할 수 있게 되면은 상당히 EPS 성장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자, 그리고 오늘의 주제입니다. 테슬라 불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시죠. 론 바론 회장님이 되시겠어요. 테슬라 2014년, 2016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때 투자했으면 한 100배 가까운 수익 만들어냈겠죠. 바론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로도 유명한데요. 이분께서는 여전히 상당한 수량의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강력하게 홀딩을 외치고 있습니다. 테슬라 현재 시가총액이 6,300억 달러 그러니까 630빌리언 정도가 되겠는데요. 4조 달러 즉 한 4,000빌리언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주가보다 6.3배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2030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의 자동차 산업 분야 가치만 따지면서 최근 이러한 EPS 하락에 따라서 목표 주가도 계속 낮추기도 했는데요. 그러한 의견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제조업체나 배터리 회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시나 자율주행 기술을 앞세워서 자동차 산업 전체 패러다임을 바꿀 회사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AI 기술, 자율주행 기술을 감안했을 때 지금보다 한 6배 이상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회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발언을 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스페이스X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향후 3년 이내에 IPO를 통해서 상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와 같은 한국인 투자자들도 스페이스X 주식을 살 수 있겠죠. 현재 론바론 펀드는 스페이스X에 이미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미래에셋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이미 상당한 수익을 거두었겠지만 론바론 회장님에 따르면은 스페이스X의 가치가 테슬라를 넘어설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페이스X는 1,500억 달러, 테슬라의 한 4분의 1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하지만 이 역시 5천억에서 6천억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4배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2030년까지. 자, 그리고 워낙 잠재력이 큰 회사니까 언젠가는 스페이스X가 테슬라를 넘어설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페이스X는 이미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고 스타링크 사업이죠. 스타링크 사업이 정말 커지면은 우리나라 SK텔레콤 이런 회사들도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도 더 낮은 가격의 인터넷을 전 세계 글로벌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역량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로컬 사업에 치중하지 않고 글로벌적인 통신회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 스타쉽과 같은 로켓을 통해서 운송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는데 30분 만에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순간이동하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겠죠. 자, 테슬라나 스페이스X가 이렇게 가치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점은요, 역시나 인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테슬라와 스페이스에 350만 명이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수많은 재능 있는 전문가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론바로는 일론 머스크가 적어도 향후 5에서 10년 동안 계속해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성장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인 투자자 역시 테슬라에 장기 투자하면서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 바라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하는데요. 충분히 10년 후가 되면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곳곳을 누비면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여기저기 관찰되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아트라운 TV와 함께 슬기롭고 좋은 테슬라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